이번에 보실 물건은 역세권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1년치, 그러니까 1년 12달 월세를 합하면 연세죠. 연세가 대략 1억 정도, 어마무시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3899고요. 감정가가 18억, 최저가는 14억이고 한 번 유찰이 됐죠. 그리고 보증금은 1억 4천대.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고 사용 승인이 이제 건물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노후주택들이 많죠. 그 사이에 이제 2020년, 그러니까 3년 차 되니까는 거의 이제 준신축에 가깝다. 49평이고 땅은 49평, 건물이 126평. 이제 대형 평수는 아니죠. 소형 다가구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이 이렇게 18억에다가 연세가 뭐 1억 정도 나오는 그 이유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악구 신림동 유명하죠. 대학생들이랑 수험생들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월세 수준도 결코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의 특징이고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물 해당 경매 물건의 외관부터 로드뷰부터 보면은 요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후주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해당 경매 물건은 좀 신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도로가 이제 대략 4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차 2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폭의 위치, 도로를 끼고 있는 위치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쪽이 살짝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동네 자체가 그래요. 신림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약간 고지대 언덕백에 있는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외관상 보면은 깔끔하죠. 신축 2020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외관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에 이제 노후주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지금 왼쪽 해당 경매 물건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살짝 이상해졌는데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고 여기가 공중 출입문인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동네가 이제 좁은 이제 4m 정도 되는 도로 양쪽으로 주택들이 나열되어 있고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의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뭐 4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여기 이제 안에 보면은 여기가 사실 그 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인데 언덕백이 약간 오르막길 언덕백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가 1층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층이 이제 2층 느낌이 나고, 그래서 실상은 지하라고 하더라도 지하 느낌은 아니다. 그냥 1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2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차 공간은 이제 완전히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이 동네 자체가 뭐 주차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 4층, 3층, 2층, 1층,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탑도 있어요. 옥탑. 그래서 총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세대수는 21개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5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원룸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룸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원룸이 20개인 그런 그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의 외관의 어떤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인데요. 지적도 이 노란색 도로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4m 정도 되는 도로고 일종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번듯하죠. 그리고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제시의 건물이 기억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시의 건물도 이따가 살펴볼게요. 지층입니다. 지하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총 4개 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2개, 3개, 4개. 그래서 이제 복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하라고 하더라도 그냥 1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 호. 그리고 보면은 이제 벽면이나 그죠? 뭐 천장에 깨지거나 2020년, 그러니까 지은 지 3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입니다. 외관은.
1층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다를 건 없죠. 1층은 이제 총 5개 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호.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는 호수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5룸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외부 베란다를 좀 크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주인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주인 세대 치고는 1.5룸은 좀 작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옥탑입니다. 옥탑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옆에 옥상으로 나가는 문 같아요. 그래서 501호가 이제 또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옥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현관문으로 나와서 보면은 이런 어떤 구조물, 옥탑에 이렇게 구조물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이제 4층이죠. 그렇죠? 4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가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4층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각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뭐 낙찰받고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층이 단독세도고 1.5룸이고 이 앞에 테라스, 어떻게 보면 이제 테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으로 보여지는 층수예요. 그리고 제시의 디귿 리얼 미음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옥탑 있죠. 옥탑에 연결되어 있는 옥상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샌드위치 판넬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 어떤 창고나 뭐 이런 식으로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내부, 그렇죠? 여기 내부입니다. 등이 있고 콘센트 있고 뭐 이렇게 갖가지 살림살이가 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지층이 실상으로는 1층이죠. 그래서 지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옥탑까지 해서 총 이제 21개호가 있어요. 그래서 지층에는 이제 4개, 그 다음에 1층부터 3층까지는 동일하게 5개, 1.5룸, 4층은 1.5룸에다가 이제 테라스가 좀 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1.5룸 하나 있고요. 그래서 평수를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평. 아마 그 지층 원룸 4개는 이게 이제 주차 대수가, 주차 공간이 2개가 좀 있으니까 그게 평수로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옥탑 평면도를 볼 텐데요. 옥탑 같은 경우는 아까 501호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제시에가 이렇게 디귿, 리을, 미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면도고, 그 다음에 4층 평면도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제시회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제시회인데 매각이 포함이 됐으니까 사실상 4층 같은 경우는 이 그 현관을 열고, 그리고 해당 물건은 승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4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저층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게 1.5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방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방 겸 거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넓은 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3층도 마찬가지고요. 3층도 지금 보면은 문을 열고 복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래서 총 5개 호가 있는데 지금 평면도를 보니까 좀 정정할게요. 이게 승강기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계단만 이렇게 있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표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EV 이렇게 표시가. 근데 이 평면도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자, 2층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쵸? 평수가 204호가 이렇게 보면은 1호, 2호, 3호, 그 4호가 좀 작은 것 같고, 4호 라인만 좀 작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여기도 4호가 살짝 작은 것 같고, 1층도. 그 다음에 지층 평면도인데, 지층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2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까 4m 정도 되는 도로고, 그래서 주차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원룸이 총 4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층은 여기 주차장 뭐 상관없는데 다중주택, 그 다음에 1층이 있죠. 그리고 1층은 이제 사무소로 하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1층은 공부상 사무소인데 현황,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택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뭐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시원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공용 취사나, 그러니까 각 호별로 어떤 취사 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공용 취사 시설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는, 그러니까 고시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중주택으로 또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현황하고 공부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2층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적발이 되면은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랗게 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지은 지 3년 차가 되는데 아무것도 등재가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떤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신림 이쪽은 그 사실상 이런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냥 강제이행금이나 맞고 계속 벌금 내면서 과태료 내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불법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된다. 그리고 3층하고 4층도 마찬가지로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옥탑 1층도 다락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어떤 위반 건축물 우려가 있다. 다만 이제 신고만 안 들어가면은 그냥 쓰면 되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그 총 21개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대수나 세입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2020년 4월 23일이 그 말소 기준이에요. 보면은 전부 다 후순이에요. 후순이. 그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뜻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료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303호, 그 다음에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호니까 요거는 이제 제외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원룸 수준인데 6천에 25, 그 다음에 9천에 4만원, 4천에 10만원, 그 다음에 1억 2천에 4만원, 이건 전세로 들어왔네요. 39만원. 그러니까 월세가 39만원 정도, 2100에, 최대가 39만원까지 월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말소 기준일 권리로 보면은 전부 다 후순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지하 015거든요. 여기도 1억 1000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그러니까 이제 지하가 B01이긴 한데 그냥 지상으로 어떤 전세나 월세를 받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46만원짜리도 있네요. 아까 39만원이 최고였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8천, 뭐 1억 2천,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401호가 있네요. 401호 같은 경우는 지금 401호는 2억에 보증금 2억에 월세 20만원에 임대차 신고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월세나 반전세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후순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는 특징이 있고, 여기도 40이 있네요. 101호 같은 경우는 3천에 40, 그 다음에 104호도 3천에 35만원. 그러니까 이제 40, 아까 최대가 나온 게 46만원에서 46만원까지도 월세를 이렇게 받는 어떤 시세가 형성이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으면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고 서원역, 그러니까 신림선이죠. 버스 정류장이랑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까 주차나 이런 게 불편하죠. 근데 이제 차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런 게 그 접근이 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편은 아주 좋은 그 위치에 있다. 본건이고요. 그 다음 위로 이제 신간중학교, 여기 보면 학교들이 많아요. 복림중학교, 서울관악초등학교, 영락고등학교, 서울신림초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좀 밀집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원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1인 가구 이런 상대로 좀 이제 월세나 임대 전략을 좀 짜야 할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이제 여기 신림역 2호선이죠. 신림역이랑 700m예요. 직선거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봉천역은 이보다도 가깝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림선 서원역이랑 그 다음에 1호선 신림역이랑 봉천역까지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교통편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월세 매물은 본권은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 숫자 4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연식이 25년이에요. 그리고 7평 정도. 본권은 한 5평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500에 35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대략 30만원, 그러니까 이제 35만원이 아니라 본권 원룸으로 기준했을 때 4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8평 정도 되는 게 37만원이요. 근데 이제 내부나 이런 게 이렇게 좀 오래됐고 25년이니까요. 여기도 37만원짜리가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월세 매물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건이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숫자 여기 돼 있죠. 이거는 좀 신축인데 이것은 본건이랑 비슷해요. 근데 7평 정도 되는데 예, 이게 그 37에 21 그죠? 이게 이제 300에 42 월세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인근에 보면 전부 다 보증금이 1억에 45, 그 다음에 1000에 50, 1억에 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룸을 볼 텐데요. 투룸 같은 경우는 1.5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건이 여기 있고 이것도 신축인데 9평 정도. 본건은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에 70.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해당 경매 물건도 그 한 70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투룸 월세 1.5룸 월세 시세를 7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더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4호 라인 4호 라인 좀 더 작죠. 그래서 그보다도 좀 작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40이 사실 그 매물 나온 게 보면은 최고 49까지 그 임대차 계약서 받았고, 그 다음 최소가 30, 뭐, 그리고 연식이 더 안 좋은 게 35였잖아요. 평수는 좀 크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원룸으로 그냥 40만원을 잡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40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층별 월세를 따지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총 870이 나온다. 그쵸? 월 870이에요, 월. 곱하기 12 하면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 사서 그 노후 관리나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의 특징은 이제 감정가가 좀 세죠. 18억이 14억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 신축 땅값보다는 신축에 대한 건물 값어치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21세대, 21개호에서 월세 수익이 870만원 정도 나온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올 월세 했을 때의 상황이죠. 아까 임대차 신고 보면은 보증금 1억에 얼마, 보증금 3천에 얼마, 1000에 얼마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반전세에 따라서 월세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870만원 12개월 했을 때는 이제 그 연세가 1억 4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 저리 가라죠, 연봉. 그래서 역세권에다가 4층짜리 건물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중주택. 그러니까 이제 용도, 공부상, 서류상 드러난 용도랑 현장에 갔을 때 파악했을 때 공부상 유의랑, 공부상 그 용도랑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 대장 보면은 여기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계속적으로 등재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공략을 해야 된다. 접근을 해야 된다. 해당 물건은.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역세권 4층짜리 월세, 연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그 해당 물건을 살펴봤습니다.